두 번째. 자, 두 번째 뉴스. 네. 2일 스포츠월 저희 회사에서 쓴 거네요. 너네 회사. 내 전 회사. 예. 그렇습니다. 네. NC 소식입니다. 또 새어나온 갈등 NC 그들의 겨울이 반복된다라는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2일이었죠. 이날 2020 시즌 재계약 대상자 67명 가운데 66명과 도장을 찍었다고 NC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 오는데도 기간도 길었거니와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일단 스프링 캠프를 이미 지금 떠난 상황인데요. 떠날 때만 하더라도 5명의 선수가 무려 미계약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김진성 선수는 연봉 계약을 마친 뒤 귀국을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일단 면담을 통해 구단에게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데에 대해서 네. 어떤 마음이 좀 상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일단 네. 마음을 좀 추스른 후에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이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뭐 구단 입장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구단이 보도자를 쓰면서 구단 입장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라는 그런 문구를 왜 넣었을까? 오히려 그 문구를 넣게 되면 뭔가 모든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없었더라면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어요. 없었다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연봉 계약을 하신 분이 덜컥 예. 집에 온다는데 보통은 저희가 뭐 섭섭한 부상이나 마음을 뭐 어떤 집에 일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애리조나까지 13시간 정도 가신 지 얼마 안 돼. 그렇죠. 이틀 만에 예. 이렇게 온다는 게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캠프에서 부상이나 개인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는 뭐 흔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훈련도 시작 전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틀이면 보통 이게 사람이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면 시차만큼 그쵸. 일이 걸린다고 적응을 그래요. 해야 되고. 그럼 13일이 걸려야지 이제 정상 몸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죠. 몸이 이제 적응되고 팀들도 가서 이제 회복 훈련, 그다음 시차 적응 훈련에 따라서 훈련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훈련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단계에서 워밍업도 아니에요. 이제 팔을 들고 있는데 이제 나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팔 들려고 팔 들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연봉을 이유로 귀국한 사례 제가 한 14년, 15년 야구 기자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김진성 선수는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연봉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삭감 방침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 시즌에도 이제 삭감 파악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한 거에 따르면 김진성 선수가 나하고 비슷한 정도의 선수가 있는데 얘는 덜 깎았어. 그런 섭섭함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김진성 선수도 그리고 NC도 양측 모두 잘못했다고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일단 구단 연봉 자체가 이제 제시하기 좀 납득하기 어려우면 연봉 조정 신청 물론 역대 이긴 사례는 거의 뭐 한 건 있죠. 유재현 선수였나? 그게 이제 전부였고 뭐 국내 잔류등을 그러니까 캠프 안 가고 선택할 김진성 선수는 일단 캠프를 갔는데 결과적으로 연봉 협상이 나섰는데 좀 베테랑다운 대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연봉 협상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협상 결렬됐고 캠프 분위기는 찬물을 확 끼얹은 꼴이 됐죠. 결과적으로 저는 좀 아쉬워요. 베테랑 선수로서 이제 캠프까지 왔다면 물론 선수한테 무조건의 희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캠프를 가서 하겠다는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베테랑 그런 게 좀 아쉬웠고 NC도 잘못했어요. 분명 이게 연봉 협상에서 잡음 없는 구단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잡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구단이. 이게 왜냐면 팬들을 응원하잖아요. 우리 팀 올 시즌 개막전까지는 뭐 불협화음 없이 쭉 가서 끝에 좋은 성적을 내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작년에 하나를 보면 사실 캠프 직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겹쳤고 개막 직전에는 이용규 선수의 트레이드 요청 파문도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는 3위에서 9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시즌 전에 잡음이 많이 나오는 구단 치고 저는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가와만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NC 구단도 이 무리하게 또 미계약자를 굳이 데리고 가면서
팀 분위기를 망쳤다는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진성 선수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연봉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어필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구단이 어떤 연봉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어떤 연유로 이러한 연봉이 책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 구단 같은 경우는 그 연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굉장히 투명하게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선수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 내가 이 정도의 성적이면 이런 부분에서 또 뭐 깎이고 아니면 더 올라가고 하면서 예측을 할 텐데 아마 이런 게 계속 지속되는 거 보면은 이런 연봉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선수들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구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이혜진 기자 말 잘했는데 SK 와이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연봉 협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3월 이제 캠프로 가잖아요. 캠프에서 우리 올해 연봉 고가는 요렇게 측정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돌려볼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들이 대부분 귀찮아요. 이거 다 숫자 넣어가지고 하기는 힘든데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윤희상 선수라고. 이렇게 오픈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윤희상 선수가 이제 이런 거 다 하죠. 이게 그래서 선수단 전달하는 걸로 맞아요. 좀 유명했는데 예. 이게 거의 뭐 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이 연봉 협상의 그런 어떤 거를 체계를 확 잡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SK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냥 넘기거나 잘 모르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 잘 얘기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야, 너 그 있잖아요. 반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저 고등학교 때는 좀 인원도 많았고 평균 대충 계산해가지고 물론 뭐 필사우스나 89 이런 거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사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의 성적은 어쨌든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좀 포맷을 바꿨는 게 일단 오늘 지금 김진성 선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NC 담당 기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특히 요거를 썼다라는 그분을 요 기사를 쓴 네. 그분한테 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죠.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의 후배죠. 전영민 기자인데 전화를 거절하지는 않겠죠? 이 친구가 또 목소리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목소리 안 좋으면 어떡하지? 여보세요? 목소리 좋네요. 전영민 기자님? 갑자기 약간 까르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전영민 기자님 이혜진 기자 선배가 네. 예, 목소리를 깔고 받는 느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더 키울까요? 역시 여유 있어. 네. 너 몇 년 차지? 그 기사 쓴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김진성 선수 사태 담당 기자로서 이거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한숨부터 쉬네요. 그니까요. 진짜 네. 목소리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연차 높으신 선배들이 정말 많으니까 지극히 제가 취재한 내용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게 원해요. 그걸 원합니다. 네. 저희는. 저는 김진성 선수한테도 문제가 있고 구단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일단, 얘기해 보세요. 예. 일단 가장 큰 거는 네. 항상 어떤 구단이나 연봉 협상 과정에서 마찰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야구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네네네. 근데 웃긴 점은 그런 점이 매년 반복이 되는 점, 그리고 다른 구단들과 달리 NC가 항상 1월 말, 2월도 넘어가기 직전에 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그렇게 신중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신중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에서 선수들은 빠르게 마치거나 아니면 바로 훈련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해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진성 선수의 조기 귀국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던 점은 제가 알기론 항상 김진성 선수는 매년 연봉 협상 때마다 거의 맨 마지막에 계약을 마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담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올해도 뭐 다를 바는 없었는데요. 네. 근데 항상 그렇게 되고 이제 불만을 언론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구단과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는 애리조나로 선수단 전체가 출국을 한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애리조나에 도착을 해서 하루 휴식일을 가지고 그 다음날 자율훈련을 했어요, 선수단이. 예, 예. 그때 이제 운영팀장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면서 모두 계약을 마쳤던 건데 네. 거기서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귀국을 하는 게 사실 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아직도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NC 선수단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 박민우 선수가 좀 총대를 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죠. 네. 네. 근데 이례적이었죠. 그거에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박민우 선수는 2차례 만남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요? 네. 네, 박민우 선수도 당장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작년에 주장을 하면서 보니 동료들한테 이제 여러 채널을 열어뒀는데 예. 예년에 비해서도 많은 인원이 연봉 협상이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로 출국을 하게 됐던 거예요. 4명이었죠. 네. 이민호 선수까지 하면 5명이었고. 예. 네, 이민호 선수까지 하면 5명인데 제가 그 전에 한 3일 전쯤에 썼던 기사를 쓸 때에는 한 10명 정도가 좀 넘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2, 3일 사이에 5명 정도가 계약을 마쳤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박민우 선수는 나름 동료들이 이렇게 끙끙 앓는데 인천공항에서 내가 그래도 양의지나 이재학이나 이런 선수들은 다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갔고 네네. 인천공항에서는 박민우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맞습니다. 자기라도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런 비하인드가 네. 있었네요. 네. 아니, 자기만 그렇게 연봉 협상이 잘 안 돼서 그 섭섭한 네. 마음을 토로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팀 전체적인 그러니까 미계약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한 거군요. 그렇죠. 조금 대표하는 시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또 어찌됐건 김진성 선수가 돌아오면서 네. 박민우 선수가 그렇게 했던 노력은 퇴색이 됐죠, 의미가. 그렇죠. 네, 그 헌신은 물거품이 됐고 그리고 김진성 선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NC 선수단에서도 거의 뭐 서로 말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전영민 기자 네. 그 김진성 선수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게 아마 NC 공식 보도자료였던 것 같은데 보도자료는 아니고 이제 캠프 소식을 이제 전달해 주잖아요. 국내에 있는 기자들한테. 네네. 코치들 네, 분위기가 좋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구단이나 자기 팀 구단 뭐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요. 예. 네. 뭐 그게 굳이 비단 NC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었어도 그렇게 발표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이렇게 안 좋은데 막 코치들 분위기도 신나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NC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 하세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좋게 남은 선수들끼리는 좋게 가자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황인지라 조금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희진 기자는 아까도 계속 이제 이 어떤 연봉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선배. 그 기사에서도 제목이 그들의 겨울이 반복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좀 네. 어떤 절차를 좀 밟아왔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NC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록이나 데이터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과 네. 그 기록으로 산정할 수 없는 팀에 대한 헌신이나 그런 거에 따른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른 팀과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데이터 쪽에서 이제 선수를 평가하는 게 엄청 세분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좀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랄까 기계 발전과 그 전에 이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네. 사실 뭐 이쪽이 좋다, 이쪽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마찰음이 났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기사를 쓰기 전에 NC 뭐 김종문 단장님이랑도 통화를 해보고 예. 운영팀이나 관계자들 다 통화를 해보면 다 똑같은 말이 매년 연봉 협상을 하면서 선수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조금씩 해왔다고 제한테 답변을 해줬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그렇게 개선을 해왔는데도 문제나 불만이 계속 더 커진다는 거는 그렇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그런 식이어서 그래서 몇몇 선수한테 좀 물어보니 많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구단의 연봉 협상 체계, 그 데이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선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받아들이는 선수가 또 반대로 있습니다. 맞죠? 네, 당연하죠. 예. 네. 그렇군요. 저도 NC 담당을 그러니까 창단 1군 해서 1군 와서부터 제가 2015, 16까지 했구나. 예,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겨울만 되면 항상 이 패턴대로 했어요. 전화해보면 몇몇 선수들은 진짜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을 토로하면 내가 구단에 찍힐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최근 뭐 여러 가지 뭐 김진선 선수뿐만 아니라 KBO 리그에서 지금 연봉 협상 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좀 철저한 의리고 그런 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 전영민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NC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시즌 마치고 지금 나서. 남아있는 분도 있잖아요. 아직 도장을 찍지 않는 분. 이민호 선수인가요? 네네. 네, 이민호 선수입니다. 여기는 뭐 국내에 남아 있어서 계약을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돼요? 이민호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도 다가올 시즌에도 결국 필승조 역할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구단 측에서는 계속 협상을 하고 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군입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게 구단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또 일단 이민호 선수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 이제 캠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상태고 궤도를 타는 상태고 여기 이민호 선수가 합류하지 않는다? 아무리 국내에서 몸을 잘 만든다 해도 이게 좀 다르거든요. 개인 혼자 훈련했을 때랑 팀 훈련이랑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용 기자 전화 연결했는데 야, 너 목소리 진짜 좋네요. 다음에는 톤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더 좋아지는 방향인가요? 아니면은 자, 이제 NC 그 특파원은 너로 임명하겠습니다. 전용민 기자님. 네. 잘 부탁드리고 우리 러닝 개런티 있는 거 알죠? 더 열심히 해주면 러닝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모님께서도 기자분들 목소리가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성균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봉골레 파스타? 그거는 100원 이순신, 100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거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성대모사? 100원 이순신 이 정도까지밖에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마. 내가 너무 많은 거를. 성대모사를 한 거예요. 그냥 단어를.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알았어. 우리는 라이브예요. 네. 전영민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선배. 예. 목소리 좋네. 좋네요. 자, 야채 아빠님은 근데 18년도 최하위에 있을 때도 삭감폭이 적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김진성 선수 그리고 참 이민호 선수는 제가 그 NC 담당할 때 제가 좀 애착 선수. 그래서 이민호 눈여겨보던 선수셨군요. 잘했으면 하고 그 초반에 또 마무리 자리에 좀 막 힘겨워하면서 막 그 아웃카운트 2개 남겨주고 막 뒤집히고 했던 그래서 걔가 이민호 선수가 좀 마음고생했던 거를 제가 풀어내고 이랬었는데 이민호 선수도 빨리 구단하고 빨리 잘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캠프 지금 하고 있는데 후딱 13시간 걸려 날아가서 몸을 탁 만들어서 올해 좀 활약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응원이 또 담긴 바람이네요. 보입니다. 민호야 힘내. 이민호 이런 거 너 누구야? 좀 아니죠? 누구야? 이러는 거 아니야. 나 창원 사람이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수 선수, 전영민 기자 얘기도 들어봤고, 큰 틀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거랑 전영민 기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둘이 이제 이 대부분 기자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진성 선수도 분명 문제가 있고, 여기 또 NC 구단도 문제가 있다. 하여튼 NC 내년에는 제발 요런 얘기가 1번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바람이에요. 보통 이제 KT 가장 빨랐고 올해는 롯데가 롯데 1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잡음을 하나하나씩 없애는 구단들이 결국은 성적이 나요. 그러면서 그럼 롯데가 롯데?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선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